기본적으로 4등급 언더, 그러니까 4등급도 좀 벅차다, 이런 분들은 제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푸시면 안 돼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풀어야 돼. 아닙니다. 요 등급 아래때 계신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소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예외가 좀 있을 수 있잖아. 4, 1, 1, 1, 1, 1 여기 이제 100점에 거의 준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유도리 있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권하는데, 거의 뭐 3, 4조, 뭐 7, 5조 뭐 그런 그 음보 타는 친구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손대지 마시기 바라요. 너희들은 그냥 드리블 연습부터 하시고 공차는 슈팅 연습부터 해봐. 내가 실전 모의고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거든. 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 거죠? 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요령을 학습하기 위해서예요. 그 요령이라는 것을 좀 간지나게 표현하면 전략 전술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못하는 게 전후반을 다 못 뛰어서, 그러니까 체력이 안 돼서가 아니잖아. 분명 이제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팀플이긴 하지만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네가 이번에 축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했을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앞에 두 게임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를 보는 순간 전략 전술이 부재하거나 허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우리 모두 다 목도를 했어요. 그러면 대답 잘해야 돼. 왜 실전 모의고사를 왜 푸는 건데? 요거는 그 전략 전술을 내가 짜주는 게 아니고 네가 직접 시행착오와 베타 테스트를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다. 제가 이제 수험생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떤 미친놈까지 봤다? 저희가 12개, 사탐 12개, 제가 문과니까 사탐 12개 과목을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12개 중에 4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과목당 30분이니까 120분 동안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12개 과목을 120분 동안 풉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국지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한국지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가 모르는 내용을 만났을 때 최대한 거기 있는 문장, 독해력만으로 판단해보는 직관 연습도 그런 식으로 하는 애를 내가 봤고, 우리 조교회 중에는 너무 그 감성도 예민하고 좀 이렇게 허약해서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 가가지고 시험 본 애도 봤고, 거기서 연습하는 애들도 봤고, 양궁 선수들 마냥. 그리고 모의고사를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80분 동안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60분으로 제한해 놓고 속된 말로 그 안에 풀려고 개지랄을 떠는 애들도 봤어. 이런 시행착오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내가 지금 현장 갔을 때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이것을 활용하는 이유야.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애들이 주장하는 실전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문학을 먼저 풀까요? 독서를 먼저 풀까요? 그러니까 풀이 순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하수들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알죠. 독서를 먼저 풀었는데 망했어요. 너무 어려웠던 거야.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니까 문학이 너무 쉬웠네. 그럼 문학을 먼저 풀고 들어갔다면 내가 4등급 받을 거 3등급 받지 않았을까라는 계산인 겁니다, 지금. 근데 엔수들 아시겠지만 시험장 갔을 때 문학이 어려울까 독서가 어려울까라는 건 아무도 예상 못하고요.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이게 쉽다 어렵다는 절대 판단하지 못해요. 그냥 다 어려워. 다 낯설고 어렵고 정답을 찍을 때 넌 답이야 라는 엄청난 확신 속에서 시험을 푼다. No! 100점이야. 나는 올해 국어 입을 다 맞았어. 라는 확신으로 100점 맞는 애 거의 그런 확신을 가지는 애들은 100점 잘 안 나와. 근데 망했나? 근데 100점 나오는 애들이 더 많지.
뭐부터 할 건데? 자신 있는 것부터 하라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작년 수능에서 독서 지문 딱 보고 액추에이터 큰일 났다. 맨 마지막에 풀어야지. 주제 통합적 독서 좀 복잡해 보이네. 칸트 족밥처럼 보이네.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어. 아,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고전소설 풉니다, 저는. 선생님, 고전소설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럴 일은 없어, 이 새끼야. 머리가 아프면 고전소설 풀어. 이런 정도의 원칙은 있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전 모의고사들의 퀄리티를 자꾸 따질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수단을 왜 활용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전혀 없다고. 그래놓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라고 질문한다? 분석할까요? 끝나고 이거 분석할까요? 이 새끼 왜 질문해?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질문 하는 거야. 심찬우, 네 입으로 말해. 분석 안 해도 된다고. 사설 무시해 달라고. 대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나보고. 그거 하는 거잖아. 전 뭐라고 하야? 풀어? 그나마 요새 조금 추가된 의도가 있다면 EBS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다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가 베타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걸 써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뭔가 요령을 배울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글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면 어느 세월에 내가 점수를 시간 안에 올릴 수 있을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또 하나, 이제 슬슬 또 나올 텐데 제가 요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너는 기출부터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야, 지금 시간이 얼마 100일도 안 남았는데 무슨 개소리야. 기출과 EBS를 둘 다 해야지. 내지는 실무도 같이 풀어야지. 이거 2번 얘기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들은 편해. 다 해. 근데 다 할 시간 없잖아. 고3이 하루에 국어 영역 공부 시간을 4시간 이상 낼 수 있다? 아무리 정시 파이터고 내신 버렸다 해도 그거 안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해결하고 내신 대비용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둘 다, 이 등급대에 있는 친구가 둘 다 할 수 있다? 그 강사들이 맘 편하자고 하는 이야기거나 책파리들입니다, 전부. 제가 지금 특정 강사를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둘 다 하는 친구들은 이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등급대가 높고 다른 과목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위권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내가 지금 상위권이 아니야. 그럼 이거 해. 근데 올해 수능 갔을 때 네가 3등급이 나와. 정상적인 경우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합리성을 잃지 마. 1년 더 해야 되고 그때 할 때 EBS를 하시든가. 그럼 내가 반대로 또 물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기 있는 EBS라는 것이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데? 내가 극단적으로 말해보자. 이거를 보지 않으면 올해 수능 문제를 못 푸나? 뭔 소리야? 그러면 올해 고3들은 작년 수능에 대해서 EBS 작년 거 안 풀었으니까 작년 수능 문제 못 풀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지. EBS를 보는 이유가 뭔데? 꿀을 빨기 위해서죠. 꿀을 빨기 위해서. 요 꿀을 빨 수 있는 것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의를 주야장천 들으면서 너도 느낄 거야.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아까운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가? Yes. 그러면 EBS를 대할 때 우선순위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부터 하세요. 이거 두 개도 다 못할 거라 생각해. 일반적인 학생들은. 지금 저 현대시도 해야 되고 현대소설도 해야 되고 일단 고전소설이 더 연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부터 해. 그리고 현대시는 혼자 못해. 강의 다 들어야 돼. 힘들어. 일단 이거부터 해. 그러면 독서는 그냥 줄줄줄 읽어. 네가 EBS를 완전 드립답 하려면 입시 길게 잡아야 돼. 아니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덮어놓고 국가에서 하라 그랬는데 심찬우 반국가 세력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해줘.
본질은 여기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랑 관계없이 평소에 글을 좀 많이 읽어주긴 해야죠. 무슨 말인지 되죠? 여러분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지금 학문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단순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설정한 거 뭐냐면 제가 강사로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글 1강 때 1000명을 했습니다. 방향성 설정. 선생님 저 일로 갈래요. 안 돼 이 새끼야 일로 가야 돼. 선생님 저 일로 갈래요. 안 돼. 범인은 이 안에서 들어와야 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채우는 건 네 몫이세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빈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툭툭툭 질문해 볼 건데 요 빈틈들을 네가 빠가라서 몰라서 그래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자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친구야 9월 모의평가 전까지 뭐 하실 건데? 네가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활용할 거면 계속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베타 테스트를 스스로 경험해 봐야 돼. 심찬우가 해줄 수 없다. 가끔 내가 팁을 던지긴 하지만 그건 심찬우가 구축해 놓은 거야. 내가 하는 건 이거지 이게 아니라고. 그럼 뭘 원하는데? 요거죠 요거. 섬세함이 필요하다. 섬세함이 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들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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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모티콘. 이게 느껴져야 돼. 요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글 읽기 내공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네라고 보냈습니다. 뭐라 하여튼 보냈어요. 한 다음날 카톡을 열었는데 깨끗해. 그럼 제가 관계자 다음에 만나면 술 먹을 때 뭐라 합니다. 왜? 눌러. 근데 너 표정 봐봐. 너 지금 심 선생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인스타랑 다른 게 뭐야? 탁탁. 이게 안 돼요. 물론 설정하면 되지만 누르면 여러 가지가 떠. 여러 가지가 뭔지 알지? 뭐 따봉도 있고 뭐 있잖아. 귀찮아. 화내는 게 아니고 귀찮아. 졸라 귀찮아. 이거 씨부라 이거 누를까 이거 누를까. 전 심지어 여자 직원한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생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귀찮지. 이거를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라는 매개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부사어 하나, 관용어 하나, 심지어는 쉼표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뭉개는지 알아? 시험장 가서 못해, 실전적이지 않아, 뭐 이지랄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 과목 교과서를 보신 적은 있어요? 학습 목표에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문학이 상위권의 변수라고 늘 얘기한다? 독서는 눈에 현상적인 게 보입니다. 문학은 안 보여 잘. 왜? 이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아, 내가 이렇게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피곤한데. 적어도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섬세함을 애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뭔가 놀랍고 신비한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느낌,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아, 내가 지금 글을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마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돼. 그때부터 국어 영역은 난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이요.